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롯데호텔 37층 스카이라운지에는 이미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아래로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영동고등학교 87학번 3반의 29년 만에 동창회였어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머, 너 완전 젊어 보인다. 성공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태주는 수입 정장에 롤렉스 데이토나를 차고 있었어요. 건설회사 상무답게 당당한 모습이었죠. 미경은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성공한 의사다운 모습이었죠. 진우는 수제 정장에 이탈리아산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로펌 대표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온몸에서 풍겨났어요. 야, 다들 정말 잘 살고 있네. 그러게 우리 반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자랑스러운 목소리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어요. 성민이 들어왔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성민의 차림새 때문이었어요. 낡은 체크 셔츠에 색이 바랜 청바지, 구멍이 뚫린 운동화에 헝클어진 머리. 29년 전 고등학교 시절보다도 더 초라해 보였어요. 성민이? 태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태준아, 오랜만이야. 성민이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어요. 너, 요즘 뭐해? 태준의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어. 성민이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어요. 저 사람이 성민이야? 완전 초라해졌네. 원래 집이 가난했잖아.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성민의 귀에도 그 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성민아, 여기 앉아. 미경이 구석자리를 가리켰어요. 다른 자리들은 이미 다 차 있었어요. 성민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뭐 마실래?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물 주세요.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비싼 양주를 주문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물, 진짜 물만. 태준이 놀란 듯 물었어요. 응, 괜찮아. 성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성민아, 너 정말 뭐 하고 사는 거야? 진우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투자 같은 것도 하고.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투자, 하하하. 태준이 크게 웃었어요. 야, 성민아,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해? 너 지금 그 꼴이 투자하는 사람 같아. 다른 동창들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성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성민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백수지? 미경이 못되게 물었어요. 아니야. 성민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뭐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동창들이 몰아붙였어요. 성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설명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성민이 원래 자존심만 셌잖아. 지금도 그런가 보네. 가난한 주제에.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성민아, 괜찮으면 내가 일자리 좀 알아봐 줄까? 미경이 동정하는 투로 말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청소부 구하고 있는데. 그 순간 성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미경아, 그런 말 하지 마. 성민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왜?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너 같은 상황에서는 뭐든 해야지.
미경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성민아. 현실을 받아들여. 자존심만 부리지 말고. 살아야지, 살아야. 동창들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왔어요. 성민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29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성민이 집 진짜 가난하더라.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우고, 옷도 항상 똑같은 거 입고, 고등학교 시절의 상처가 다시 아물어졌어요. 성민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성민아, 정말 안 됐다. 수진이 혀를 찼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잘했는데 세상 참 무섭네. 동창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성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성민아, 진짜 솔직히 말해봐. 태준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너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설마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잔인한 질문이었어요. 성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게 중요해. 성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당연히 중요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너만 빼고. 태준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어요. 성민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성민아, 우리가 도와줄게. 자존심 버리고 도움 좀 받아. 혼자서는 안 되잖아. 동창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도움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성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야, 성민아. 진유가 말했어요. 너 혹시 우리한테 돈 빌리려고 온 거 아니야?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민을 바라봤어요. 의심과 경계의 눈빛이었어요. 설마, 정말 그런 거야?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성민아, 미안한데. 태준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우리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빌려줄 여유가 없어. 아직 성민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성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맞아. 요즘 누구나 힘들어. 우리도 겉보기와 달리 빚이 많거든. 동창들이 너도 나도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성민의 마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너희들 정말. 성민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이들과 말싸움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가 진유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너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려는 거야?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동창들은 성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 요즘 강남에 빌딩 하나 더 샀어. 와, 대박. 얼마 정도 했어? 50억 정도? 자랑 섞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성민은 혼자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성민아, 너도 이야기에 참여해봐. 수진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너는 요즘 뭐 샀어? 복권?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성민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복권은 안 사.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뭐 사? 쌀, 라면. 동창들이 계속 놀렸어요. 성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시간이 더 흘렀어요. 동창들의 자랑은 계속되었어요. 내 아들 미국 아이비리그 갔어. 딸은 의대 들어갔고, 우리 집 차만 5대야. 성민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가끔 그를 향해 날아오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인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성민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이런 상황들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성민아, 너 진짜 불쌍하다. 미경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 해봐. 동창들의 충고 아닌 충고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성민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곧 시간이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성민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아무도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성민의 얼굴에 스친 그 미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동창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거든요. 야, 그런데 성민이는 결혼은 했어. 갑자기 수진이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성민에게 집중되었어요. 아니, 성민이 짧게 대답했어요. 역시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꼴로 누가 결혼하겠어. 돈도 없는데. 잔인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성민의 손이 잠깐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어요. 성민아, 솔직히 말해봐. 미경이 또 입을 열었어요. 너 지금 어디 살아? 설마 고시원? 악의적인 추측이었어요. 원룸. 성민이 대답했어요. 원룸이라도 살 수 있어서 다행이네. 진우가 빚고 왔어요. 보증금은 얼마나 돼? 500, 300. 동창들이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마 월세만 내는 거 아니야?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며. 보증금도 없어서.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성민아, 진짜 걱정된다. 수진이 가짜 걱정을 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노후 준비는 하고 있어. 비웃음이 섞인 질문이었어요. 나는 이미 펜션도 하나 사놨거든. 노후 대비 완벽해. 수진이 자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제주도에 땅 하나 있어. 부동산 투자 성공했지. 성민이만 아무것도 없네. 차가운 시선들이 성민을 향했어요. 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성민아, 너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갑자기 미경이 물었어요. 성민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돌아가셨어. 조용한 대답이었어요. 언제? 몇 년 전에. 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 그래. 미경이 대충 넘어갔어요. 진짜 슬퍼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럼 혼자네. 더 힘들겠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동창들의 말이 성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성민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성민아, 그래도 힘내. 태준이 건성으로 말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진심 없는 위로였어요. 성민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어요. 고마워.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고마움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성민아, 그런데 너 진짜 뭐 먹고 살아? 진우가 집요하게 물었어요. 알바, 일용직. 추측들이 이어졌어요.
성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말 안 해? 설마 창피한 일 하는 거야? 동창들이 몰아붙였어요. 성민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였어요. 성민아, 솔직히 말해봐. 미경이 또 말했어요. 너 우리한테 뭔가 부탁하려고 온 거지. 돈 빌리려고? 아니면 일자리 소개해달라고? 의심의 눈초리들이 성민을 향했어요. 아니야.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 하러 왔어? 태준이 따져 물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성민의 대답이었어요. 보고 싶어서. 우리를?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성민아. 우리가 뭐가 좋다고? 너한테는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잔인한 말들이었어요. 성민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성민아, 진짜 현실을 봐. 수진이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야. 너와는 격이 다르다고. 우월감이 가득한 말투였어요. 성민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다르긴 하네.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르긴 뭐가 달라? 태준이 비웃었어요. 너는 아래고 우리는 위야. 그게 현실이고.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현실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어요. 동창들은 그걸 포기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인정하니까 다행이다. 현실 도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살아. 동창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성민을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민의 마음속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져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어요. 동창들의 자랑은 계속되었어요. 내 회사 올해 매출 200억 넘었어. 대박, 진짜 성공했네. 성민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성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성민아, 너는 꿈이 뭐였지? 갑자기 진우가 물었어요. 고등학교 때 말이야. 성민이 잠시 생각했어요. 부자가 되는 거였지.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부자.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진짜 웃기네. 그 꼴로 부자? 꿈은 크구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성민의 얼굴에 다시 그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꿈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야?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태준이 비꼬았어요. 현실은 이 모양이잖아. 꿈만 컸지.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현실은 이 모양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동창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성민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성민아,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 미경이 가짜 격려를 했어요. 늦었지만 뭔가 해봐. 편의점 알바라도. 동창들이 킥킥거렸어요.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계를 슬쩍 봤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민아,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수진이 말했어요. 너 정말 우리한테 도움 요청할 거 없어. 마지막 기회야.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정말. 정말. 성민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동창들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도우려고 했는데. 가식적인 말들이었어요.
성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였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었어요. 성민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웨이터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식사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화려한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민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민을 피해서 앉았거든요. 와, 음식 진짜 좋네. 역시 호텔 음식은 달라. 성민이는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야? 또 다시 성민을 향한 비꼬는 말이 시작되었어요. 성민은 조용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성민아, 맛있어. 미경이 물었어요. 응. 성민이 짧게 대답했어요. 평소에는 뭐 먹고 살아? 컵라면? 김밥? 추측들이 이어졌어요. 성민은 계속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답 안 하네. 부끄러운가 보다. 동창들이 수근거렸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성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성민이 보면 정말 인생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진이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똑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잖아. 역시 집안 배경이 중요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집이 가난하면 한계가 있어. 성민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말해. 진유가 말했어요. 돈의 중요성을. 성민이 같이 되지 말라고. 잔인한 말들이었어요. 성민을 바로 앞에 두고 하는 말들이었거든요. 성민의 얼굴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어요. 성민아, 너도 뭔가 말해봐. 갑자기 미경이 말했어요. 혼자만 조용히 먹지 말고 우리랑 대화해. 성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뭘 말해? 너 인생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악의적인 호기심이었어요. 별거 없어.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별거 없긴 무슨. 태준이 웃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실패 스토리 같은 거. 동창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성민의 실패담을 듣고 싶어 했어요. 정말 별거 없어. 성민이 다시 한 번 말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어. 열심히? 수진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렇게 돼? 분명히 게을렀을 거야.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동창들이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성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성민아, 솔직히 말해봐. 진우가 집요하게 물었어요. 너 도박 같은 거 했지? 아니면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성민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어요. 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어요. 아니야. 성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뭐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동창들이 계속 몰아붙였어요. 성민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되었어요. 성민아,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미경이 말했어요.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잖아. 가식적인 관심이었어요. 성민은 그걸 뻔히 알 수 있었어요. 도움은 필요 없어.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필요 없긴 무슨. 태준이 비웃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자존심만 부리지 말고 현실을 봐.
동창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성민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창들은 그런 성민을 보며 만족해 했어요.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현실을 인정해야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조언하는 척하며 성민을 더욱 무시했어요. 성민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 대신 차분함이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비싼 디저트였어요. 와, 이것도 맛있겠다. 역시 호텔은 달라. 동창들이 만족해 했어요. 성민은 디저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르기도 했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어요. 성민아, 왜 안 먹어? 수진이 물었어요. 입맛 없어? 아니면 이런 거 처음 봐서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거야? 또 다시 놀리는 말이었어요.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 미경이 웃었어요. 그것도 못 먹을 정도로? 평소에 얼마나 적게 먹었으면. 동창들이 킥킥거렸어요. 성민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성민의 마음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민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 정말 우리한테 부탁할 거 없어. 마지막 기회야. 성민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없어. 성민이 확고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태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도우려고 했는데. 내가 거절하니까. 가식적인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성민이 알아서 해야지. 힘내라, 성민아. 건성으로 격려하는 말들이었어요. 성민은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곧 끝날 거야.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식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계산할 시간이었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계산서가 들려 있었어요. 성민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웨이터가 계산서를 테이블 중앙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하얀 종이에 집중되었어요. 총 금액은 380만 원이었어요. 20명이 참석했으니 1인당 19만 원씩이었어요. 자, 이제 계산할 시간이네. 태준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루이비통 명품 지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모두 비싼 브랜드들이었어요. 마치 지갑 자랑대회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와, 태준이 지갑 진짜 예쁘다. 얼마 했어? 300만 원 정도. 지갑들을 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성민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성민아, 너도 19만 원이야. 진유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괜찮겠어. 그 말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어요. 성민이 돈이 없을 거라는 전제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성민에게 집중되었어요. 기대와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혹시 돈 없으면 우리가 대신 낼게. 미경이 동정하는 투로 말했어요. 나중에 갚으면 되고,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말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킥킥거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연 성민의 주머니에서 19만 원이 나올까?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민이 뭔가를 만졌어요. 그의 손이 뒷주머니에서 천천히 나왔어요.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징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그의 차림새와 잘 어울리는 허름한 지갑이었어요. 역시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지갑도 초라하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의 지갑을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런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10,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도 있을까?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갑의 단추를 풀었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어요. 지갑이 열렸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갑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단순히 동전이나 카드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민이 지갑을 완전히 열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로 보인 건 검은색 카드였어요. 그런데 그냥 검은색 카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본 적 없는 카드였어요. 미경이 그 카드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저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부유층들을 만나봤어요. 하지만 그런 카드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민아, 그게 뭐야? 태준이 물었어요.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두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에도 검은색 카드였어요. 하지만 첫 번째와는 다른 카드였어요. 이건 또 뭐야? 진우가 의아해했어요. 성민이 세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금색이 섞인 카드였어요.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성민의 지갑에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잠깐, 이상한데?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성민이 네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하얀색 카드였어요. 하지만 그냥 하얀색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경이 그 로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민이 다섯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성민의 차림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카드들이었어요. 성민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게 진짜야?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야.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성민이 여섯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아예 다른 차원의 카드였어요. 플래티넘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카드였어요. 이건 진유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성민이 일곱 번째로 꺼낸 건 카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작은 종이였어요. 하지만 그냥 종이가 아니었어요. 뭔가 공식적인 문서 같아 보였어요. 미경이 그걸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성민이 여덟 번째로 꺼낸 것도 비슷한 종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뭔가 중요해 보이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태준이 그 글자를 보려고 목을 빼고 봤어요.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성민이 9번째, 10번째. 계속해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 같았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민의 손놀림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성민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성민아, 미경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너는 도대체.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성민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작은 카드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특별해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카드에 집중되었어요.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 그냥 투자 좀 하는 사람이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냥 투자 좀 하는 사람이야. 성민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미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성민아, 그 카드가.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JP 모건 펠라듐 카드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JP 모건 펠라듐 카드라니. 그건 자산 2,50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발급되는 카드였어요. 연회비만 수천만 원이고 일반인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카드였어요. 맞아. 성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성민이 두 번째 카드를 들어 보였어요. 이건 시티뱅크 어테며 카드야. 자산 1,000억 이상에게만 발급되는 또 다른 초고의 카드였어요. 진우가 입을 벌렸어요. 이런 게 어떻게.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성민이 세 번째 카드를 보여줬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추리온 카드. 일명 블랙카드로 불리는 그 카드였어요. 연 소비액 1억 이상의 고객들에게만 발급되는 카드였어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성민이 네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킹 카드. 운용자산 500억 이상의 고객들을 위한 카드였어요. 미경이 그 카드를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카드였거든요. 성민아, 이게 다 진짜야?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다 진짜야. 성민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성민이 다섯 번째 카드를 보여줬어요. 삼성증권 패밀리 오피스 카드. 이건 자산 1조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서비스였어요. 패밀리 오피스는 일반인들은 들어볼 수도 없는 서비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이제 아무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성민이 이제 종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삼성전자 주식 실물 증서. 그런데 그 주식 수가 믿기지 않았어요. 100만 주였어요. 현재 시가로 약 7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이건 진유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700억 원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성민이 두 번째 증서를 펼쳤어요. SK하이닉스 50만 주. 현재 시가로 약 500억 원이었어요. 태준이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세상에, 500억. 그의 목소리는 떨림 그 자체였어요. 성민이 세 번째 증서를 보여줬어요.
네이버 30만 주.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미경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네 번째 증서였어요. 카카오 40만 주. 역시 수백억 원대였어요. 수진이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꿈인가? 다섯 번째 증서였어요. LG에너지 솔루션 20만 주. 역시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성민이 계속해서 증서들을 보여줬어요.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뱅크. 모든 게 수십억, 수백억 원대였어요. 동창들은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성민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게 다 내 거야? 응. 성민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다 내 거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성민이 마지막으로 꺼낸 건 작은 카드였어요. 하지만 그 카드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국세청 고액 납세자 우대 카드. 연간 납세액 100억 이상의 납세자들에게만 발급되는 카드였어요. 미경이 그 카드를 보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납세액이 100억?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성민이 모든 카드와 증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성민아, 너는... 진유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도대체 뭐야? 성민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하다고? 이런 사람이 평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태준이 말했어요.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어. 성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운이 좋았나 봐. 운이 좋았다고? 수천억 원대 자산이 운이라고? 동창들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민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모두 10만 원권 지폐였어요. 그는 조용히 19만 원을 세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걸로 계산할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마치 19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실제로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30초, 1분, 2분. 시간이 흘러도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성민이 천천히 지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급 카드들과 주식 증서들을 다시 차례대로 넣어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민아, 미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로.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응. 성민이 짧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태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성민을 무시하고 놀렸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런 차림으로? 성민이 조용히 웃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그들은 성민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었어요.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성민아, 미안해.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했어.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다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자신들이
한심해 보였어요.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태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 성민아. 성민이 멈춰 서서 태준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정말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성민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별일 아니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별일이 아닐 리가 없다는 거요. 성민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어디가? 진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집에. 성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잠깐, 성민아. 미경이 그를 붙잡으려 했어요.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성민이 멈춰 서서 돌아봤어요. 그냥 옛날 얘기 같은 거. 미경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성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성민이 부자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와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자신들이 비겁해 보였어요. 이제 와서. 성민의 말이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모든 동창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자신들의 비겁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성민아, 정말 미안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성민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성민이 다시 한 번 말했어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더욱 아팠어요. 진짜 괜찮다면 이렇게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태준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성민아, 제발 좀 앉아. 우리 진짜 얘기 좀 하자.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 얘기 없어. 있어. 분명히 있어. 태준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추억도 있고. 추억. 성민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어떤 추억? 그 말에 태준이 말문이 막혔어요. 고등학교 때도 성민을 무시했었거든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성민아,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성민이 진우를 바라봤어요. 완전히 잘못 본 게 아니야. 너희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차가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동창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성민아, 우리한테 기회를 줘. 미경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기회? 성민이 반문했어요. 무슨 기회? 친구가 될 기회. 미경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원래부터 친구가 아니었어.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거든요. 그건 아니야. 수진이 부정했어요. 우린 같은 반이었잖아. 같은 반이라고 다 친구야? 성민이 물었어요. 수진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성민을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성민아, 제발. 태준이 또 다시 말했어요.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 성민이 웃었어요. 내가 부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반성하는 거지.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만약 성민이 여전히 가난했다면 이들은 반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진우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성민이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성민아, 갑자기 미경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성민이 멈춰 섰어요. 우리 정말 미안해. 미경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못했어.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뉘우침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성민이 천천히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울지 마.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울 필요 없어. 있어. 울 필요 있어.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못됐어.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어.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 말이 가장 뼈 아팠어요. 동창들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성민의 말이 맞았거든요. 성민아, 그래도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성민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성민이 다시 문을 향해 걸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거든요. 문 앞에서 성민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다들 건강해. 담담한 인사였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욱 아팠어요. 성민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태준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성민아, 연락처라도. 하지만 성민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어요. 뒤에는 침묵에 빠진 동창들만이 남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성민이를 완전히 잘못 봤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런 사람이 진짜 부자구나. 미경이 말했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거칠에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자신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천박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성민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진유가 말했어요.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태준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소용없어.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빠졌어요. 후회의 침묵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계산 다 끝나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성민이 이미 자신의 몫은 냈었어요. 19만 원을 깔끔하게 내고 갔어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19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낸 거였어요. 성민이 정말 대단해. 미경이 중얼거렸어요. 저렇게 겸손할 수가. 다른 사람들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감탄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동창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가졌던 들뜬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 태준이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응. 너도. 다른 사람들도 대충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2차, 3차를 갔겠지만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 생각을 했어요. 진짜 부자는 저런 사람이구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우리는 정말 바보였어. 같은 생각들이었어요. 그날 밤 모든 동창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민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때문이었어요. 한편 성민은 자신의 집에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의 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안은 달랐어요.
세계적인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고 희귀한 책들이 가득했어요. 성민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늘 일이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성민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민은 조용히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투자 보고서들이 있었어요. 내일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성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하지만 오늘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교훈을.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쓰라린 교훈을. 성민은 책상에 앉아 다음 투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어요. 진정한 부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성민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밀이었어요. 동창회에서 보여준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성민의 진짜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조용하고 겸손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성민은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성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도. 동창회의 밤은 그렇게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긴 채로. 진정한 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영원한 진리와 함께.